네, 중동 순방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첫날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간 빅딜이 성사되면서 최근 중국 무역 갈등의 우려감이 짙던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요. 쇼핑왕 사우디 그리고 통 큰 미국 간 어떤 걸 주고받았는지 이슈 브리핑에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력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미국은 사우디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를 하고요. 그 대가로 대규모 대사우디 수출과 사우디의 대미 투자를 확답받는 빅딜 모양새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사우디의 수요가 좀 맞물리면서 빅딜이 성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12개 방산 기업이 사우디와 1,42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방산뿐 아니라 기술 쪽도 협력을 공고히 했죠. 먼저 엔비디아는 사우디에 블랙을 18,000개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머스크 역시도 사우디에서 스타링크의 사전 사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 계획까지 공개하기도 했죠. 또 AMD는 엔비디아와 함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용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선물 보따리를 잔뜩 풀고 또 잔뜩 받은 양국인데요. 사우디는 대미 투자 규모를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6천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 중이고 여기에 향후 4천만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번에 확정한 6천만 달러는 우리 한화 돈으로 850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기 구매 계약, 사우디는 미국 무기의 최대 구매국 중 하나인데요. 앞서 확인했듯 1,420억 달러 규모의 최대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듯 대규모 AI 투자가 확인되자 간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덕분에 우리 증시 내에서도 AI 관련주, 특히 반도체주들이 들썩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칩 공급 소식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세를 좀 보여줬고 시스템 반도체나 3D 랜드 그리고 HBM주 내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련해서 좀 보시면 오늘장 워트가 8.9%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고요. 이 밖에 YC캡이나 이수페타시스 딴에서도 5% 이상의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간 오늘 주제는요. 바로 집권 2기 첫 중동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경제 안보 빅딜을 성사시키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사우디가 빅딜을 발표했잖아요. 이영훈 이사님. 이에 따라서 사우디 AI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를 좀 공급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고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AI 내러티브가 확실히 됐는데 이게 좀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까요? 일단 과거 사실 5월 15일부터 이제 발효되기로 했었던 법을 폐기를 했잖아요.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티가 좀 개선이 된 상태에서 사우디로부터 대규모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주가 발표가 났으니까 엔비디아가 어저께 급등을 했었던 건데 이건 분명히 내러티브 상으로 또는 이제 센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성장률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포커싱이 계속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는 여전히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우호적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놓고 봤었을 땐 다시 여기서 재차 하락을 하고 꺾인다기보단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엔비디아 주가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는 움직인 게 거의 없었고 오르다가 말았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반응을 좀 보여주는 정도였었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전력 그 원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사실 겹쳐가지고 올랐던 거지 순수하게 AI 때문에 올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섹터로 봤을 땐 미국 대비해 가지고 약간 소외되는 느낌 이런 부분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부장 가운데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나 그다음에 이제 밸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거래가 좀 실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AI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다른 건 다 꺾였는데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초대형주인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내기가 몰려가는 부분이 좀 하이닉스 쪽으로 좀 편향이 돼 있긴 하지만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소부장 쪽에서 상대적인 어떤 수익률 게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히 SK하이닉스는 호재 소식에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한 슈팅이 또 한 번 나와줬습니다. SK하이닉스와 그 밸류체인 기업들의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할지 박현상 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 우리 부장님은 밸류체인 기업 중에 어느 기업 좀 가장 눈여겨서 보고 계세요? 이사님께서 힌트 주셨어요. 어떤? 1분기 호실적 관련주. 아, 실적이 잘 찍히는. 그 잘 찍혔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그 종목들이 지금 추세가 좋을 겁니다.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요. 뭐 그냥 지금 신고가 직전 나오고 있는 뭐 두산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AI 쪽에서 HBM 확장되는 당연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시장이 만약에 지금 추세로 유지가 된다고 치고 삼성전자가 안 간다고 전제를 했을 땐 소부장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흐름 자체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90일 유예시켰는데 7월 초잖아요. 그러면은 90일 동안에 그리고 트럼프 얘기로 벨센트 장관 얘기로는 뭐 이번 주에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2차 접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까지는 시장이 무너질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배타를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섹터인 소부장 쪽에서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이쪽도 역시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러면은 2분기 연속성이 갖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죠. 우리가 그 지금 오르는 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뭐 저기 아는 거 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지금 실적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들이 지금. 네.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날 호실적이 나와서 레포트가 나오는 것들. 오늘 로봇 중에서도 로보티즈 레포트 나오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종목이 지금 뻔한 종목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아. 새로운 신선한 종목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히 시장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거는 혹은 새로운 거에 논리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레포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다 1분기 어떻게 나왔으니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찾더라도 제가 보기엔 늦진 않는다. 예. 그래서 어떤 기업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은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찾아야죠. 했는데 다음 주에 같이 찾아요.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이제 리포트가 발간이 되거나 관련해서 좀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쪽에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는요, 또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AI 시대 냉난방 공조업체 중요성이 더 커질지 좀 궁금해지는데 과연 이 투자 가치 이사님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조금 딜레마는 뭔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제 삼성전자에 기대하고 있는 그 첨단 기업으로서 그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찾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약간은 좀 비껴서 있는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인수했던 그 플렉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냉공조기 쪽인데 이 냉공조기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 안에 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닥트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시장 규모는 140조다라고 기사에도 나오고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연관이 있는 이제 뉘앙스의 내용들도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지금 그 데이터 센터 내 서버와 관련돼 가지고 이 냉각을 좀 시켜주는 역할하고는 약간의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뭐 아주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가가 당장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퀘스천을 좀 갖게 되는 게 이 직전에 보면 또 스피커 회사 인수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스피커가 먼저 나왔죠. 근데 삼성전자 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칩인데 그리고 칩 시장에서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거고 그 안에서 뭔가를 지금 찾아주길 원하는 건데 약간은 좀 좋게 말하면 사업 다각하지만 그리고 또 이 전장 산업 자체도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째 좀 방향이 그 기존의 메인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 이번 M&A였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AI 내러티브가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 항공 우주 섹터 로봇주의 약진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트럼프 중동 순방에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CEO가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인데 이 사우디로부터 테슬라의 스타링크의 항공 해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수혜 가능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사님?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 질문 받고 고민을 좀 해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없는데 네. 오늘 이제 위성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위성 사업자 관련돼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움직였던 거는 다분히 테마성으로 좀 엮인 측면이 좀 강해 보이고요. 이 적외도 통신위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국내에서 사업자로 등재돼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그 예타 단계로 이제 추진은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위성 사업자로서 있는 거는 그 KT셋이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 한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던 거는 원앱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이 원래 통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직은 조금 오리무중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성통신 관련돼 있는 쪽은 앞으로의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위성통신과 관련돼 있는 기업체들 있잖아요. 특히 하나기업, 하나그룹 그 계열사들도 좀 꽤 되고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통신 사업자로서 위성 사업자로서 그 전체적으로 종합 위성 사업자는 되기 때문에 굳이 엮는다면 다 해당은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봤을 때 스타링크하고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실제적으로는 별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런 확실한 답변 또 이에 따른 논리적인 설명 아주 좋습니다. 일단 관련한 국내 수혜 섹터는 없어 보인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로봇에 한번 집중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빈 살만 왕세자에게 선보이면서 로봇 택시까지 사우디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로봇주들 뭐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더 세게 움직이긴 했지만 일제히 급등했거든요. 로봇주의 상승은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맞아요. 종목들이. 그러면은 어제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빈산만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어제는 테마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시장에서 움직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 장이 지금 2640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50포인트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조금 내리든지 혹은 매크로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른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소위 섹터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지금 당장 안 보이는 종목들의 특성상 큰 종목들이 쉴 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큰 종목들이라 하면 오늘 움직여서 조선방산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것들이 좀 쉬면서 정책적인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정도 혹은 올해 연초에 기억하실 때 연초에는 항상 그 해를 이끄는 내러티브들이 연출이 되는데 올해는 로봇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시 연출될 수 있는 환경. 그런데 당장 이런 환경이 당장 내일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열어보면 오르면 살 뿐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면 적어도 내가 과거에 3월 달, 2월 달에 로봇주를 매매하다가 물리신 분들은 강심장이에요. 지금 플러스 나는 종목이니까 안 나는 그러면 일단 그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기에 예를 들어서 난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내러티브가 강할 것 같아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픽하는 것도 혹은 지금은 나우로보틱스 상한가 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물량이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량 가벼운 종목들 그러면은 나우로보틱스 넘어갔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상장했었던 종목이 무엇일까? 라고 찾아보는 것도 종목 셀렉션.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은 지난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는 실적만 찾았습니다. A라는 종목 실적 발표를 하고 같은 업종이 B가 발표를 했을 때 이걸 사면 또 물렸죠.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로봇 좋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로봇 뉴스 나와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로봇 조사 놓고.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전략을 짜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지분 취득 소식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한가와 한 해를 시작했던 2025년이었던 만큼 로봇주의 상승 연속성을 좀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영훈 이사님께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는 지금 뭐 뉴스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뭐 텍사스 쪽에서도 뭐 이제 시행한다고 하고 뭐 국내에서도 좀 찾아볼 만한 직접적인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수혜주 이것도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지금 다 그 개발하고 있고 참여하는 회사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진행을 해왔었던 건 현대차 그룹인데 네.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 그 42-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그 외에 또 그 한 군데 더 있는데 이쪽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었던 것도 실제적으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일정들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는 조금 이제 다변화 전략을 해가지고 웨이모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금 로보택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현대차조차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크게 보여지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작은 회사들 가운데서 이제 그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은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사실상 자율주행을 포기하는 그 자동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테슬라의 외관이나 어떤 차체 자체보다는 현대차가 월등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웨이모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테슬라도 좋고 또 자체적인 게 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업체들 가운데서 좀 움직인다 해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되는 것들은 사실상 테마성인 거지 실제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마디씩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현상 부장님의 전략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봤던 종목들이 크게 가고요. 네. 경험적으로 크게 갔을 때 못 잡았을 때 업매매를 하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순환매 단에서 가장 물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다음 섹터를 예단하고 쫓아잡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그 다음 공부를 해놓고서 2단계 스텝이 어는지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영훈 이사님의 전략은요?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지표는 과부하 상태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정 섹터로 쏠림 현상이 좀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지수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포모가 나오게 되면은 꼭 막판에 헛발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지금 그 핸드폰을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실적 발표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그러면서 성장이 담보된 섹터, 그리고 향후에 어떤 노이즈가 좀 덜한 섹터.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우리 앞에서 다뤘던 원전도 될 수 있고 전력기기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이거 좀 쉬어가야지 또 더 크게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조선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실적들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특히 HBM과 연결이 돼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골라가지고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